그제 오후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난 화재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삽시간에 아파트의 불길이 커진 건 리모델링을 위해 아파트를 둘러싼 이 대나무 비계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홍콩 반환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고층 건물이 많은 우리나라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백승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제 오후에 발생했던 홍콩의 고층 아파트 화재, 지금 큰 불은 잡혔는데 아직까지도 완전히 불이 꺼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좀 짚어보죠. 네, 지금 현재 마지막 그 현장 소방 지휘단 브리핑에서 이제 실종자를 그 이전까지는 250여 명까지 얘기를 했다가 정확한 집계 후에 발표하겠다고 하고요. 사망자가 94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76명이고요. 사망자 중에는 소방대원 한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로 나오는 연기나 이런 것들도 거의 줄어들고 했지만 소방대 브리핑에서 얘기했듯이 내부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많이 달궈져 있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니까 일단 소방대 지휘 활동도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수습도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앞으로도 너무나 고열에 장시간 노출이 됐기 때문에 부분적인 구조 취약성이 우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성을 담보로 한 좀 이렇게 빨리 신속성보다 안전성이 중요한 그런 진압 작전이 예상됩니다. 예, 소방관 1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최소 94명이 숨지고 270명이 넘게 실종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피해가 커진 건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치한 공사용 대나무 비계와 그물망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또 정말 불이 순식간에 많은 동으로 순식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대나무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는 피해가 조금 덜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부분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보 영상으로도 많이 전해지는데요. 애초에 발화가 시작된 부분도 그 외벽의 대나무계 비계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1층의 저층부인데 제보 영상들을 보면은 대나무가 설치가 외벽에 돼 있고, 그리고 저층부에는 또 나무나 목재 가설로 그 낙하물에 대한 보호 조치, 보행자 보호 조치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가설 건축물이 전부 다 가연자로 돼 있었죠. 근데 그런 곳에 발화가 되면서 총 8개 중에서 7개 동, 거의 동 대부분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계시고, 이렇게 홍콩 특징입니다. 건물의 특징인데 건물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바람이 타고 불이 옮겨 붙게 굉장히 좋은 구조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화재 경보기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고, 또 소화전도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겹쳤습니다. 네, 이 안타까운 우리 세계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한 안타까운 사고에서 우리도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될 텐데요. 해당 건축물은 우리나라 건축물하고 다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세대당 면적이 작고요. 50제곱미터 내외로 작고, 그리고 고층에 밀집되어 있고 다닥다닥 붙어 있고, 해당 위치가 또 해안가에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그리고 완공이 1983년이었으니까 40년이 넘었습니다. 예. 매우 노후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현대 기술에 분명히 현대에 존재하는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원인 규명이나 사태 수습이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이 공사업체 책임자 3명을 체포했고요. 네. 또 홍콩 전역에 보수 공사 중인 아파트의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점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대형 화재로 확산되었다는 부분은 최초의 불이 붙은, 그러니까 발화 지점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이유는요. 애초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이 불이 붙은 것이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과정은 정확히 얘기하면 공학적으로는 불을 붙인 그 원인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불이 붙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이 붙더라도 이 화재를 큰 피해로 일으키지 않는 것은 시스템 전체가 계획을 하고 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발화 자체의 문제도 물론 크겠지만, 저렇게 커진 과정에서 예를 들어 대나무 비계 같은 경우는요. 계속 구조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 그리고 이렇게 화재 위험성이 지적이 되어 왔고, 자 10월 달에도 고층 건축물에 화재가 있었고, 홍콩 정부는 그래서 타협이죠. 일종의 타협이죠. 공공 건축물을 필두로 올해 3월부터
대나무 비계 설치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간 리모델링이니까 강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선제적으로 강제했으면 이런 사고가 이런 큰 피해로 확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어쨌든 잔불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잔불까지 이 진화가 다 돼야 비로소 실종자 수색 또 생존자 구조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한 분도 이미 희생이 된 상황이고 네. 또 노후된 고층 아파트가 불에 탔기 때문에 붕괴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앞으로의 이런 구조 작업들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심지어 최악의 예. 상황에는 전체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넣어서 강도를 한 우리나라도 대부분 쓰고 있는 매우 강도가 높은 내진 강도까지 갖춘 건물인데요. 이런 그 고열의 화재에 장시간 노출되면 이른바 폭렬 현상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렬 현상은 내부의 콘크리트 내부에 남아있던 일부 수증기 습도가 이게 높은 온도 때문에 끓어오르면서 터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압력밥솥도 터트리는 그 압력이 콘크리트 내부에 군데군데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고층 건축물은 이 콘크리트가 버티고 있는데 폭렬로서 균열이 생기고 단면이 좁아지면 어느 한 부분에 균열이 생기면 붕괴가 한 층 한 층 째밍이죠. 그러니까 쌓이면서 일거에 우리 9.11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지듯이 비행기가 부딪히지 않은 층도 전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려 누르는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 화재를 보면서 고층 건물이 참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어떨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물이 꽤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초고층 건축물을 126동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층 건축물이 화재 피난에 취약한 부분은 일단 외벽을 통한 구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층 건축물용 굴절 사다리가 아무리 높아도 70m인데요. 70m가 되면 20층 정도밖에 외벽에서 구조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은 더 집계를 해보면 아주 많은 30층 이상의 건물들은 사실은 외벽 피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안전과 내부의 피난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건축물로 접근하면 안 되고 평상시에도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 홍콩과 우리의 공통점은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화재 안전 성능이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은 시대에 고층 건축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규제, 선도, 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화재 방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방 방제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좀 보수적인 편입니까? 네. 그게 예. 좋은 질문이시기도 한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 규정은 매우 잘 돼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잘 돼 있는데요. 이 적용에 있어서 소극적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강화를 하면 그 강화하는 거는 당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지어진 같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규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장려하고 규제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역으로 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소급이 안 됐을 때 그 대책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한데요. 지금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지금은 지어졌으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런 공간들을 같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규정은 잘 돼 있으나 이 적용에 과거 기준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번 화재가 고층 건물이기도 하지만 또 노후된 아파트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사실 네. 우리나라도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지역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고층 빌딩의 방제 대책이 신축 고층 빌딩과는 조금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야 할까요? 네, 이게 좀 건설 경기의 영향도 받는데요. 예. 건설 경기에서 신축 붐이 불기 시작하면 신축이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불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리모델링을 할 때 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허가와 이제 그거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게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소방 시설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서에서의 허가 동의나 사용 승인 허가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되게 크고 공사도 되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에 따른 소방시설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대표적으로 공사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공사 기간 중에만 임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리모델링은 허가 동의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법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신경을 기울여야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쨌든 당사자,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께 무언가 이런 정보를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소방청에서 아파트 맞춤형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고층 건축물 그리고 1,600세대, 2,000세대의 아파트들이 선박이나 항공기보다 구조가 간단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이나 항공에서는 특별한 피난 안전 교육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제 과거의 저층 건축물, 소형 건축물을 기준으로 화재가 나면 일단 밖으로 대피하라 이런 원칙을 하다 보니까 복잡한 건물에서 통계상 사망자들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섣부르게 피난을 하다가 피난 경로에서 열 연기 때문에 사망하신 사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대형 복잡해지고 심지어 우리가 저녁에 주거하는 우리 집조차도 복잡해졌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대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도 고층 건축물은 일시에 1층으로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피난 안전 구역, 피난 안전 층을 둡니다. 예. 법적으로는 30층 이내마다 대부분 20여 층마다 둡니다. 그래서 123층의 롯데월드 타워도 피난 안전층을 5개 층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피난을 하고 그 피난층에서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상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고요. 예. 또 무엇보다 저 피난 안전층이 갖춰지지 않은 과거 건축물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할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간중간에 이렇게 피난처가 있긴 하지만 네. 내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옥상에 가깝다 혹은 지상에 가깝다 이런 수준으로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그냥 옥상에 가까우면 옥상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예. 그 지금 계신 곳과 같이 하나 중요한 건 바깥의 상황입니다. 아. 계단이 방호가 되어 있느냐죠. 계단은 취약성은 어느 한 곳으로만 연기가 유입되면 계단 전체가 오염된다는 거죠. 계단은 한 번 연기가 들어가면 3초 정도 지나면 10층 높이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우 빠른 속도로 연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연기가 없다면 지상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맞고요. 연기가 있어서 찬다면 계단을 이용하지 마시고 댁 내에서 피난을 그리고 구조를 기다리시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계신 곳을 잘 파악하시고 예. 피난 경로를 파악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계단이 상태를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 홍콩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서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